오붓하게 제가 이제 아까 위층에 있는 세션도 가서 여러 가지 발표 자료를 봤었는데요.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2층까지 내려와 주셔서 발표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삼성 SDS에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인 첼로스퀘어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AI로 그리는 물류의 미래 막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쭉 세션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막 그리던 그런 미래 같은 게 아주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미래, 그리고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물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삼성 SDS는 그 물류를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하려고 하는지, 그런 피처들을 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고 향후에 저희와 같이 이제 물류 서비스도 받아보시고 비즈니스 같이 하시면서 또 계속 저희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해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급망에서의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트랙 이름이 공급망과 물류, 이런 트랙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서의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삼성 SDS의 물류 서비스는 어떤 포지션인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안드 포워딩, 그래서 포워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제 운송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서 국제 간에 여러분들 수출입하시는 물류들을 진행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걸 넘어서서 SDS가 하려고 하는 물류 서비스는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큰 토픽에 맞는 AI 포워딩 첼로스퀘어는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급망에서의 첼로스퀘어, 공급망에서의 전에 첼로스퀘어가 뭔지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삼성 SDS가 서비스하는 물류 서비스의 이름,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물류 서비스 한지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론칭했어요. 그때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을 위한 특송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8월 달에 저희가 4.0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첼로스퀘어가 새로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버전은 뭐냐 하면 국제 운송 전체를 다 커버하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첼로스퀘어에 들어오시면 수출입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기업들이 최초에 회원가입 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견적부터 보실 수 있고요. 즉시로 견적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물류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요청 주시면 하루 후에 이틀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키보드에서 착착착착 넣으시면 바로 견적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즉시 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킹도 시스템 통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운송하는 과정, 통관하는 과정에 대한 트래킹을 전부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바로 옆에 채팅창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정산까지. 그러니까 모든 물류 프로세스가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물류 서비스다.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사실 생각해보면 비슷한 게 아마 우버나 카카오톡 같은 그런 개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있죠. 이제 로컬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근데 국제 운송은 훨씬 더 어렵고 사실은 실행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국제 운송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트럭킹 하시는 분들, 창고 사업자들, 그리고 통관해 주시는 분들, 국제 운송하기 위해서 또 선박 혹은 비행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철도, 내리면 또 똑같이 그 도착지 국가에는 또 그만큼의 플레이어들이 있죠. 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견적을 즉시로 주시고 이렇게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SDS가 아주 오랜 기간 IT 서비스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선 전부 연결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물류 서비스는 어떤 걸까? 여기 보시면은 피지컬한 비즈니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에 대한 구매가 일어나고, 그런 조달들을 통해서 제조사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국제 운송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판매법인이나 아니면 거래선의 창고로 물건을 넣으시고, 거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더 말단에 있는 유통사, 대리점들 이런 데로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이커머스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커머스로 특송이라든지 아니면 택배로
소비자의 도어까지 배송해 주시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쭉 아마 실질적인 그 피지컬한 물동들이 흐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첼로스퀘어에서는 그 전체 과정들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운송 일부가 아니고 처음에 구매를 하시는 어떤 그 벤더사들과의 연관, 관련, 그리고 거기서 PO가 나오고 그 PO를 기반으로 해서 부킹이 일어나고 선박에 대한 항공에 대한 그런 예약을 하신 이후에 선적을 하시고 저 끝까지 가는 소비자까지 가는 저 모든 물류들을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물류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하고 물류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사면 배송이 오는 거죠. B2C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뭐 G마켓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괜찮으세요? 예, G마켓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구매하시면 그 물건이 우리 집 앞에까지 오듯이 똑같습니다. 그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제가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주를 내시면 그 PO에 따라서 배송이 돼서 우리 공장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앞 단계는 구매 절차가 있고 구매 절차 이후에 바로 이어서 물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는 구매하시고 발주 내시면 그 다음에는 물류팀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영업이나 구매 담당자께서는 입고되는 부분들을 검수하시면서 업무가 쭉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해상으로 보낸다 그러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슈가 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항공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소요되겠죠. 근데 그 앞 단계 과정에는 또 뭐 생산이 돼서 안 돼서 막 이런 일들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기간 동안 굉장히 애태우십니다. 이 내가 발주한 PO에 대해서 선적을 했을까? 아니면 생산은 완료됐을까? 그래서 아니면 최소한 그 회사가 언제 비행기나 배를 부킹이라도 해뒀을까? 아니면 이게 탔다고 하면 제 시간에 도착을 할까? 노심초사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이제 구매 시스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물류 회사들이 그 사이에 이제 갭을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PO가 접수되고 나면 PO 기반으로 견적을 내고 예약을 하시고 선적을 하셔서 운송을 해서 입고되는 저 과정들은 물류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첼로스퀘어가 커버하는 범위가 요 범위고, 그럼 첼로스퀘어는 요 범위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앞 단계는 구매 시스템과의 연계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물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배송을 하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택배 송장 번호 같은 그런 BL 번호 같은 부분들, 그래서 쉔먼트 단위로 어떻게 물류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트래킹 정보를 보통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PO를 내신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PO 하나에 대해서 이게 선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적인 걸 아시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낸 발주에 대해서 한 건의 쉔먼트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파샬로 3번에 나눠서, 그러면 첫 번째 거 왔나, 두 번째 거 왔나, 세 번째 거는 부킹이 됐나, 이런 것들을 계속 궁금해하시는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요. 사실 더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PO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주문건, 아이템, 요거 발주가 했는데 선적이 됐을까? 나한테 언제 들어올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커머스 주문하셨다고 하면 내가 한 10개를 샀다. 하나하나 궁금하죠. 이거 주문이 배송 마켓컬리 주문하시면 한 번에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눠서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내가 주문한 건데 이거는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객사 담당자들도 다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첼로스퀘어에서는 구매하고 물류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면 첼로스퀘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구매자와 판매자가 첼로스퀘어라는 동일한 시스템을 쓰면서 PO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개 주문했는데 10개 없어요. 9개 일단 보내고 1개는 다음 달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시고 PO를 변경하시고 그 변경된 정보를 가지고 9개 보내기로 했으면 그 9개가 예를 들면 3개 이번에 부킹했고요. 그래서 이번 배 타고 갈 거고 6개 다음번에 갈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시스템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와 물류의 통합 과시성, 이 뒤에 이제 엠로에서 발표하실 건데, 엠노와 같은 이런 소싱하는 시스템에서 주신 정보들을 가지고 첼로스퀘어에서는 그 PO 기반으로 견적을 내시고 부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PO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셜리 선적이 됐는지 아니면 전체 선적이 됐는지, 10개 주문했는데 5개 선적 도착했는지 아니면 10개 다 왔는지,
언제 올 건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첼로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API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른 구매 솔루션에서 혹은 SCM에서 아니면 ERP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매와 물류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시거나 여러 사람과 컨택하느라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 절약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보통 재고 관리하시면 창고에 내가 물건이 몇 개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몇 개 팔 건데 판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재고가 점점 없어질 건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재고가 다 동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몇 개가 배 타고 오고 있지? 아니면 몇 개가 부킹은 돼가지고 언젠가 올 건데 걔는 오면은 재고가 애드돼서 어느 순간까지 재고를 가지고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아마 거래선들 판매법인에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첼로스퀘어에서는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에 관련된 혹은 아이템 단위로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재고 플러스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재고 플러스 부킹이 된 재고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뭐 한 3월 달쯤인데 너무 머네요. 한 지금 8월 달이라고 치면 9월 달 어느 순간에는 재고가 몇 개일까?라고 해보면 여기 재고 이제 컬러별로 이 3일 후의 재고, 7일 후의 재고, D 플러스 21일의 재고, 배를 타고 오고 있는 거, 비행기로 오고 있는 거, 아니면 내륙에 도착해서 트럭을 타고 가고 있는 재고들이 며칠 날이 되면 재고가 몇 개가 될 거야라고 하는 가시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가시성이 국제 운송과 내륙 운송 다 통합해 가지고선 결국은 창고에 버추얼리 몇 개가 어느 날에 몇 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정확한 재고를 가지고 판매 계획을 수립하시고 마케팅 플랜을 세우실 수 있고 프로모션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시는데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모션을 하고 좋게 깎아줬는데 욕을 먹어요. 배송이 늦게 오니까 재고가 없어서.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재고가 없어서 물건을 못 판다고 우리 영업대원들한테 막 야 지금 팔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재고가 와서 창고에 막 쌓입니다. 야 이거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팔어?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정보가 모든 영역에 있는 관련자들한테 가지 않으면 이런 그 전략과 실제가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막아줍니다. 물류의 흐름, 이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롱비치항으로 출발한 내 화물,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첼로스퀘어에서 실시간 이동 상황 조회는 기본, 도착 항구 혼잡도 등을 고려한 도착 예측 일정도 알려드려요. 계획대로 운송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등으로 화물 운송이 지연되었다면 실시간 알림으로 변동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각각 다른 선박에 실린 동일 품목의 이동 상황을 한 번에 보고 싶으신가요? 시즈널한 상품일수록 품목별 상황 파악은 더욱 중요한데요. 첼로스퀘어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품목 기준으로 선적 진행 및 완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재고 관리도 문제 없습니다. 드디어 화물이 롱비치항에 도착했네요. 잠깐, 혹시 컨테이너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아서 물류 비용이 추가된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첼로스퀘어가 컨테이너 보관 일수와 지연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추가 물류 비용 걱정은 끝이랍니다. 최종 목적지로 출발한 화물의 현지 운송 정보도 첼로스퀘어에서 확인해보세요. 상세한 트럭 배차 정보부터 내륙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며 최종 목적지 문 앞까지 도착하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하는 물류의 흐름. 물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첼로스퀘어. 물류와 구매가 연결됐을 때 저렇게 가시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베네핏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베네핏은 물류는 무조건 절감이 되는 게 최고죠. 그래서 물류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제 벤더들하고 제조사가 같은 물류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아까 전에 PO를 발주한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한국에 있는 벤더들 한 6개 업체들한테 PO를 냈어요. 그러면 다 다른 아이템들이겠죠. 각자 물류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컨테이너 단위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뭐 LCR 같은 단위로 이제 배송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 배를 타고 다 가겠죠. 트래킹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한 컨테이너 못 채우셨기 때문에 파샬로 보내시면 또 비용도 비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그 벤더사하고 동일한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신다.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물류를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각 서플라이어들의 물류를 저희가 부산항에서 한꺼번에 다 집하를 해서 컨테이너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보내는 거죠. 정기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조사의 벤더들, 국가별로 벤더들을 모아서 저희가 매주 어떤 몇 항차씩 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물량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두 개를,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선 동일하게 보내고, 그 컨테이너들은 ACL로 가면 보통은 다 컨테이너를 풀어서 다 통관을 하고 다 각각 다른 트럭에 실어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컨테이너 채로 그냥 공장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타임도 줄어들 뿐더러 예측 가능하죠. 여기에 실린 벤더사들 거 한꺼번에 다 올 거야. 이제 이렇게 관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디머리지 디텐션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다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부과되는 사용자가 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기능들이 첼로스퀘어에 있고요. 아마 코로나 때 디머리지 디텐션 비용들을 안 내보신 고객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예약했었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서 디머리지 텐션을 작게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은 뭐 수억 원에 이르는 디머리지 텐션을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고객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첼로스퀘어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류 기능이었는데, 그러면 비욘드 포워딩은 뭐냐? 비욘드 포워딩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범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전에 물류사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전에는 물류팀들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셨지만 이제는 구매팀, 그다음에 뭐 영업팀,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 IR 담당자들도 실제로 물류 서비스의 정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AI가 접목돼서 이제 첼로스퀘어가 AI 드리븐으로 뭔가 진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첼로스퀘어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 원하는 기능들만 모은 나만의 물류 포탈에서 오늘 일정과 할 일을 확인해 봅니다. 익셉션에 알림이 왔네요. 항만 혼잡으로 도착 예정 일정이 변경되었군요. 변경 내용은 바로 거래처에 메일로 공유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전송 완료. 전 세계로 보낼 크고 작은 화물이 산더미인데 이 많은 견적권은 언제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첼로스퀘어에서 출발, 도착지만 입력하면 운임, 리드타임을 고려한 최적의 라우트를 제안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견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첼로스퀘어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챗봇에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업무 중 다양한 문의는 챗봇이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려요. 수많은 물류 사료들 어디서 찾아야 하죠? 첼로스퀘어는 선적 관련 서류를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니까 과거 선적 내역 조회도 빠르게, 파일 관리도 수월하답니다. 그리고 물류 실행 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운영자와 1대1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죠. 매일의 물류 여정을 첼로스퀘어와 함께하세요. 물류 비즈니스를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첼로스퀘어. 그래서 그 물류를 포워딩을 넘어서는 건 뭘까? 첫 번째는 이제 물류 포탈입니다.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솔루션들의 도입은 도입의 후순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회사에 물류 포탈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고 나면 다 이게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첼로스퀘어는 이런 물류 솔루션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저는 이제 물류 사업자니까 물류를 서비스해드리지만 덤으로 이런 이제 물류 솔루션들을 하나 구입하신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주익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여러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물류 서비스들을 다 디지털화돼서 관리되는, 아까 동영상에 잠깐 나온 것처럼 문서 관리 기능들도 들어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물류 서류들도 다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류 담당자분들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마 탄소 배출량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세 부과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행했었던 물류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뭔가 리포트를 내기 전에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니즈들이 많으신데 대시보드 보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물류에 대한 견적이 나오면 견적에도 탄소 배출량이 자동으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적인 니즈들을 물류와 관련된 스콥3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물류일 텐데 스콥3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 최적화입니다. 여러분들 컨테이너를 짜시거나 팔렛을 적재하거나 혹은 이커머스 상품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박스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박싱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적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컨테이너에 어떻게 적입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컨테이너 숫자를 줄이면서 적입을 할 수 있는지 회사의 담당자 중에 전문가가 있으시면 당연히 저렇게 매일매일 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다. 우리가 컨테이너 수출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예 가이드를 드립니다. 어떻게 쌓으세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컨테이너 몇 대가 필요한지, 트럭이 몇 대가 오늘 와야 되는지, 팔렛을 몇 개를 할지가 미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전부 첼로스퀘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렸었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전화, 이메일 아니면 메신저 이런 걸로 하던 업무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벌써 싫어해요. 나 여기서는 일 못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AI가 도입되면서 대화형 AI,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제일 달라지는 것들은 이런 앞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방식들 그대로 이런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주는 그런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견적 비교하시는 거, 선정 예약,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이게 전부 다 아까 제가 첼로스퀘어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첼로스퀘어가 삼성 SDS가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AI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접목된 것들이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아주 쉬운 형태로 랩핑이 돼서 전달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시나리오 몇 개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적 요청하시는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견적 요청 아니구나. 운임 예측하는 겁니다. 경영계획 지금 기간이시니까 내년도에 우리 물류비 어느 정도 산정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내년도 물류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올 연말에 해상 운임 어떻게 될까? 내년도 상반기는 어떻게 될까? 물어보시면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근거를 알려줘.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되고 수요가 어떻게 되고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입량들이 뭐 줄어서 물류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로직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보고서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앞단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첼로스퀘어에도 보면 시황 예측이라고 하는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물류비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거를 챗봇을 이용해서 첼로스퀘어 AI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거랑 다르죠. 아까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뭔가를 쳐서 넣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대화로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카카오톡으로 우리 물류 담당자한테 질문하듯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물류비를 알려주고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운송모드는 뭘까?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 있는 근거들을 점점 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비를 산정했었던 근거들 이런 것들 이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물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어디 가고 있어? 언제 도착해? 원래 12일 날 도착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 그러면 뭐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물류사에 전화 걸거나 메시지 보내가지고서 물어보는 것처럼 챗봇이 답을 해줄 수 있고 심지어 이게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이 있을 거고 이런 디지털화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류업계 전체에 아마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SDS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메일로 써가지고 견적 요청을 주십니다. 보통 이렇게 주시죠. 주시면 AI가 자동으로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견적을 내고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 오셔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챗봇 같은 데 들어가서 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원래 하시던 방식 그대로 이메일을 하셔도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업무하는 방식이 다시 올드 패션을 하셔도 전부 다 뒷단은 디지털라이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될 거다가 아니라. 네,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챗GPT 4.0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플러그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로지스틱스 한번 쳐보시면 지금 2개 있어요. 첼로스퀘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첼로스퀘어 서비스에 오셔가지고선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견적이 나옵니다. OJT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물류 모르는 사원들도 오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견적 내려면 뭐가 필요하고요. 이건 뭐고요. 저건 뭐고요. 설명도 다 해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결국은 견적을 줍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오셔서 하는 거랑 정말 사용자 경험이 다르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다 쳐넣어야 되고 그거 하나 뭔가 잘못되면 에러가 나고 답이 안 나오고 필수 필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짜증을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보면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서비스별로 여러 서비스 단계에 따라서 가격과 소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견적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트래킹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 화물 위치 알려줘. 그냥 이렇게 물어봤는데 짜증내지 않고 무슨 번호를 넣으셔야 트래킹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트래킹 갑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했고요. 언제 도착할 건데 도착 아직 하지 않았어요. 언제 도착할 것 같아요. 자세한 걸 보시기 원하면 여기를 누르세요. 눌러보면 들어가면 그 안에 정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BL이 생성됐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도착하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 항구의 포트는 어떻게 정보가 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을 그냥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내가 채팅창에다 뭐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 다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더 이상 그 어플리케이션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저희가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아마도 저희와 같은 디지털 물류 사업자들의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던 물류 업무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고요. 저희가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챗GPT 4.0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고 하면 가셔서 한번 그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로지스틱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첼로스퀘어가 뜰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견적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 실제 금액입니다. 저 금액대로 저희가 배송해드려요. 그래서 실제 금액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열렸다라는 거고 심지어 저게 국제운송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어 투 도어 운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가면 여러분들 주소지에서부터 가는 그 운임 그리고 도착하고 나면 미국에서 로컬 운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 운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첼로스퀘어가 서비스하고 있는 물류 상품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상품들이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고객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나가면 그래서 이게 얼마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시스템이 탐내하세요. 그래서 삼성 SDS는 시스템 회사니까 뭔가 IT 솔루션을 파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이 솔루션을 파는 게 아니라 무료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복합운송 보시면 한국에서 배를 타고선 중국 어디까지인가 보내고 철도나 바지선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엔 트럭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물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물류 서비스가. 그래서 중국으로 물류 보내실 때 보내실 수 있는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이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화물이 가장 많이 가는 구간입니다. 중국에서 미국. 물론 이제 최근에 정세 때문에 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가장 틱한 구간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해상이나 항공으로 물류를 보내고 거기 내려서 그 물류들을 라스트 마일까지 소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선 혹은 아마존의 FBA 창고까지 보내드리는 그런 배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송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내시는 익스프레스 서비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물류비 훨씬 저렴하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것도 첼로스퀘어 들어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건 로테르담에 있는 해상 로테르담으로 가는 해상 운송 플러스 로테르담에 있는 물류센터로부터 라스트마일까지 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로테르담에 저희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로 물류를 보내고요, 해상을. 그리고 거기서 집화했다가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거래선으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물류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금도 보조금도 주세요. 그래서 창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류 상품들이 첼로스퀘어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AI가 들어가면서 첼로스퀘어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그리고 이것은 공급망 안에서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머리가 헷갈리시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 이제 많이 보셔서 첼로스퀘어.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회원가입하시고선 견적도 받아보시고 실제 물류 한번 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김대식 교수님께서 집에 가셔서 하실 일 첫 번째 회원가입을 하셔라. 회원가입 그 LLM 모델들의 회원가입을 하시고 한번 써보셔라. 경험을 해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알 수 있고 먼저 써보는 사람이 결국은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낼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디지털화된 물류 서비스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일단 컨테이너 한 대 보내보시고 아니면 뭐 특성으로라도 물류 한번 보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구나, 우리 회사의 물류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첼로스퀘어 전략팀의 최봉기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